요즘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을 봐도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몇 년 동안 잠도 줄여가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마침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합격한 분들의 이야기 말이죠. 합격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하고 이제 정말 안정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그곳으로 첫 출근을 한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이런 생각이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여길 왜 왔지? 분명 남들이 보기엔 연봉도 높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최고의 직장이 맞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즐겁지가 않고 그저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실제로 요즘 공기업 직원들이 모여있는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들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월급을 좀 깎아도 좋으니까 제발 서울로만 다시 보내달라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글들이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직장이 아니라 마치 외딴 섬으로 유배 온 것 같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곳이 어째서 더는 예전 같지 않은 건지, 그리고 그 화려한 이름 뒤편에서 지금 무엇이 아주 조용히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은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건 그 자체로 확실한 성공의 증표 같은 거였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서울에서 근무하고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은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교적 야근이 적어서 저녁이 있는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장점 위에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년까지는 보장된다는 그 절대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내 자식이 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자랑스러운 길이었고요.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게임 끝이었죠. 아, 여기만 붙으면 내 인생의 힘든 시기는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사 경쟁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합격 통지서 한 장에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일 만큼 큰 경사였어요.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가가 내 개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성공 공식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명분 아래 시작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좋은 취지였죠. 그래서 서울에 있던 주요 공공기관들을 지방 곳곳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로 옮기는 아주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정말 핵심적인 공기업들이 하나둘씩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주, 진주, 울산 같은 이름의 혁신도시로 향했죠. 바로 이때부터 공기업 합격 통지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지방도시로 가는 편도 티켓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보면요. 이게 단순히 근무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뀐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생활과 취업준비까지 내 모든 삶의 기반과 계획을 수도권에 맞추었던 청년들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도시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연속성이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일종의 거대한 단절감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두고 좀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니, 지방 생활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조금 불편한 거 참고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직원들이 느끼는 진짜 공포는 단순히 마트가 좀 멀고 영화관이 없는 그런 불편함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고 세상의 빠른 흐름에서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다는 바로 그 감각 그 자체입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보다도 앞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의 삶은 그 무한해 보였던 가능성의 지도에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거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맥을 넓히는 것, 지금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순간 갑자기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화면이 아마 두 현실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 남아있는 내 친구들은 퇴근하고 나서 관심 있는 분야의 스터디를 하고 업계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문가들과 교류합니다. 주말에는 강남이나 판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죠. 반면에 혁신도시에 있는 나는 퇴근 후에 텅 빈 오피스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미래의 격차로 인식되는 거죠. 분명 같은 나이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한 5년, 10년쯤 뒤에는 저 친구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이 매일 밤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아주 절박한 생각에 다다르게 만들죠.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나는 다시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매주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 되면 기차역에서 벌어지는 풍경이에요. 오후 6시 업무 종료 신호가 울리자마자 직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KTX역으로 혹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갑니다. 이들에게 서울로 향하는 KTX는 주말을 맞아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낭만적인 귀향 열차가 아닙니다. 주말 내내 이 혁신도시라는 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탑승해야만 하는 탈출선에 가깝죠. 그래서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하면 3시간을 꼬박 서서 가는 입석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말 내내 이 낯선 도시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공포감이 서서 가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혁신도시는 주말 동안 정말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변해버립니다. 불 꺼진 상가들, 굳게 문이 닫힌 식당들,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어버린 거리가 그곳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이분들은 분명히 고연봉자들이지만 실제 삶은 생각보다 꽤 팍팍하다고 해요. 서울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직원들은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지방에 얻은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는 왕복 교통비, 그리고 혼자 해결해야 하니 더 비싸게 느껴지는 외식비까지. 연봉이 조금 올라도 이런 고정 비용들이 월급 인상분을 전부 삼켜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텅 빈 방에 들어왔을 때 나를 반기는 건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사온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뿐인 거죠.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여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서 깊어지는 고독을 혼자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혼자 먹는 저녁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이 고독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가족을 전부 데리고 내려가서 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서울의 학군과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달려갈 수 있는 대형 대학병원이 없는 곳에서 내 아이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라는 건 너무나 가혹한 요구처럼 들리는 거죠. 문화 인프라의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아이 손을 잡고 갈 만한 괜찮은 박물관이나 공연장도 마땅치 않고 어른들이 즐길 만한 다채로운 문화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스타벅스 하나 생겼다고 여기가 갑자기 서울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그들의 자주 섞인 농담이 그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죠. 결국 공기업이 약속했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은 칼퇴근은 보장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텅 비어버린 공허함으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퇴근은 빠른데 그 퇴근 후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삶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조직을 가장 먼저 떠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고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선택지를 가진 인재들이라는 점이죠. 이들에게 공기업은 더 이상 내 평생을 바칠 직장이 아니라 더 나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물다가는 경유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즉 이 지방 생활의 내 발목이 완전히 잡히기 전에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떠나는 거죠. 진짜 문제는 한 사람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하던 모든 업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료들의 몫이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곧 새로운 사람이 충원될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희망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갑니다. 과도한 업무가 일상이 되고 결국 지친 누군가가 또다시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직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이 붕괴 현상은 지금 여러 공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직 밖으로 조금만 더 넓혀서 이 도시 자체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정책을 처음 그렸던 분들의 그림은 분명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공기업이 이전하면 수많은 고연봉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그 도시에 정착하고 그들의 중심으로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활기찬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혁신도시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주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꿈을 안고 대출까지 받아서 식당을 연 사장님은 평일 점심시간에만 반짝 손님을 받을 뿐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내내 텅 빈 가게를 지켜야만 합니다.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시작한 건물주 역시 주말이면 불 꺼진 창문들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죠. 이처럼 정착하지 않고 그저 떠다니는 인구는 결코 그 지역 경제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껍데기만 남은 도시가 되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아마도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숫자로만 계산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만 명의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차가운 계산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아주 따뜻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내 아이를 위한 좋은 교육 환경,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생활과 내 미래에 대한 기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서울 중심주의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서울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엄청난 것인지를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에서의 불편하고 고립된 경험이 서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게 해준 셈이죠.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생활 환경의 차이를 넘어서서 일종의 계급 이동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방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동안 서울에 남은 친구들은 그곳의 풍부한 인프라와 정보를 발판 삼아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나와는 다른 계급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배들의 경험담은 이제 막 입사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여러 강제적인 조치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억지로 묶어둘 수는 있어도 이미 떠나버린 그 마음까지 묶어둘 수는 없는 법이죠. 이런 억제책은 잠시 떠나는 것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물론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겠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공기업 직원들이 겪는 고충이나 한두 개 도시가 마주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대로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도록 방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신도시들을 속절없이 비어가게 둘 것인가? 한때 모두가 선망했던 신의 직장이 마주한 이 조용한 위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서울 하나로만 버티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국 곳곳에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흐름에 대해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